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저는 보통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 같은데 어, 날씨가 굉장히 느낌이 좀 쌀쌀하고 그러더라고요. 옷을 그렇게 두껍게 안 입고 나왔더니 그래서 그런지 참 날씨는 좋긴 한데 일교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참 요즘 시장 보면 정상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아주 정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아주 대단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참 오늘만 하더라도 뭐 쌍용차 대첩이라고도 막 불리는 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모든 테마성 이슈의 이 중심에 서서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증시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참 이쪽을 매매를 오늘 할까 말까 참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외 종목에 좀 집중하는 하루였고요. 사실상 테마로 봤을 때 쌍용차 관련된 이슈를 제외한 종목에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껄끄러웠던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우상 추세를 만들고 갔었는데 사실 어제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6조 대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다시 침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뭐 화끈한 테마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쌍용차 테마라는 게 이런 부분이 증시의 거래 대금 자체를 좀 낮추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4월 6일 쌍용차가 테슬라를 능가하는 브랜드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쌍용차 테마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쌍용차 테마가 불러온 지저분한 증시 모습 속에 2차전지 에코프로 키 맞추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다가오는 FOMC 회의로 공개 일정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적으로 미리 비중을 낮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이 구간을 최대한 피해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뭐 지수는 올랐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고 코스닥 150 업종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그리고 바닥권을 탈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 훨씬 약세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은 네, 여전히 다시 좀 내려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여전히 1210원대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이슈는 네, 연준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시황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테슬라 효과가 한번 있었죠. 지난주에는 미 증시에 테슬라의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당시에 같이 액면 분할을 이전에 했던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웨어라든지 등등 그러한 종목군들이 액면 분할 효과로 동반급등을 했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증가 소식 속에 트위터 지분을 인수한 효과로 인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또 대거 급등하며 1.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당연히 미 증시 상승은 항상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연속적인 듯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코스닥이 0.7% 정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시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미 증시의 1.9% 중에 대략 1.34%는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부터 사실 시장의 정상적인 종목은 보기 어렵고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안에서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걸로 보여주고, 최근 시장 보면 리오프닝조차도 네, 연속성이 많이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가늠 잡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 삼성전자의 반등이 미온적인 가운데 어찌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듯 하고, 또 어찌 보면 저점 붕괴를 시키려고 하나, 극대형주는 차트로만 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삼성전자의 반등이 없는 모습 속 코스피는 약세 반대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섹터의 반등 속에 지수를 견인해 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적으로 보면 최근 시장은 아주 좋아 보이고 평온해 보이죠. 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전부 바닥에서 처박혀 있고, 뭔가 이슈만 나왔다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눌러버리는 모습만 연출되는 부분이 그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쌍용차 대첩이라고 불릴 만큼 최근 쌍용차 인수 관련 종목군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증시 거래 대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쌍용차 인수합병 과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 20배 올랐던 에디슨 EV 효과로 인해 완전 광기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신 없으면 매매하지 말자.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단타꾼들의 파티이며, 상위 트레이더들은 기본 베이스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손절이라는 일단은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고, 물량 조절이라는 이 테크니컬한 기술을 통해 변동성 파도 위에서 자유자재로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손실이 나는지. 뭐든지 보면은 한 방에 원샷 원킬을 외치며 들어가다가 한 방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는 철저하게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는데, 사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른 종목에서 오늘 손실을 보고 이거를 복구하겠다라고 심리가 생기는 순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더 빨리 복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오히려 계좌를 망쳐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광기에 현란하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들어가서 원샷 원킬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이 파도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비중 조절 잘 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시장의 연속성을 갖는 섹터는 과거에는 제가 기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뿐이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기판이 아웃이 되었고 이제 2차 전지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LNF가 끌고 가던 시장의 에코프로 그룹주의 키 맞추기가 이어지는데, 그 연속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부터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무탈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예측이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심 모드로 시장을 대응하였으면 좋았을 법하다라고 보이네요. 내일도 연속적인 FOMC 회의록이 내일 밤에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잠재적인 악재는 피하고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섹터, 테슬라 효과, 그리고 에코프로 오창 공장 재가동 이슈 속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첨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에코프로 2차전지 에코프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만원 살짝 아래에서 한 반을 팔고 내일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상황 보면서 일단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거의 터치를 하는 구간이죠. 일단 직전 고점을 넘길 만한 뭔가의 모멘텀이 다시 나와준다면 좋으나, 지금 시황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을 넘길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못 넘고 얘는 키 맞추기 성격에서 뭐 단기 2, 3일 정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쌍용차 관련 그리고 경영권 이슈로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다 쏠리니 인정은 한다. 초보는 절대 접근 금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도 뭐 창조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은 다 드리죠. 큐캐피탈의 유료 사이트에서 찌라시가 터졌다. 5천억 자금을 확보했다 라는 찌라시, 제가 직접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 지인한테 카톡으로 받아서 일단은 보긴 했는데, 알면서도 사실은 공략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 방을 맞기 싫어서. 대장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간밤에 뭐 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개파락 맞고 뭐 그렇게 당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후발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더라도 장중 매매로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조차도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안 했다면 지속적으로 접근을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편하게 매매하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쌍용차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거는 있어요. 쌍용차 관련해서 상한가를 어제 6종목이 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노스, IOK는 뭐 시작부터 하한가 근처에서 출발을 하고, 나노스 20 몇 프로, EM 플러스 올라가다가 바로 뭐 순간 마이너스 15% 내려 꽂고, 그런 걸 보면 답은 정해져 있겠죠. 이런 종목을 하더라도 대장만 해야 된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쌍방울 아니면 광림만 좀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또 별개였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등록해 놓고 있었던 종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 외에 이거는 종배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대한전선은 돌파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이 살아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으로 계속 지켜볼 생각이고요. 룽투코리아가 어제 거의 점상 수준의 상승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눈에 보이는 수익금은 상당히 많이 찍혔는데 고점 매도를 실패하고 아주 고분분투하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내일까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드래곤 플라이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종목에 패턴이 있다. 출시를 하고 나서 이제는 급락을 할 건데, 그 급락의 조정 시에 이제 관심을 좀 둬볼 생각입니다. 최근 룽투코리아의 피투한 게임의 흥행 속에서 사실 룽투코리아만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말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룽투코리아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정말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서버 확장 속도는 매우 빠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봇이, 그리고 어떤 해외 유튜버를 보니까 한 명이 거의 한 40개를 켜놓고 작업을 돌리고 있는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TIG, 타이건 토큰이라고 하죠. 그 토큰의 가격이 정말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P2N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점은 분명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볼 거는, 위믹스 플랫폼이고 위메이드의 성공을 봤다면은 뭐 이러한 부분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또한 동접자 수가 이렇게 많았을 때는 또 위메이드가 위믹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도 하나의 이 동시 접촉사, 즉 이 사용자가 컸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어제도 언급했던 데브시스터즈, 끼가 있는 종목이 점점 돌파를 하려고 한다 정도, 그리고 로봇은 딱 하나 감속기 SPG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시장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상외로 FOMC 이슈가 조금 불거져서 시장이 단기에 뭐 2, 3%짜리 두 방 정도 맞게 된다면 저는 좋은 종목이 SPG로 생각이 드네요. 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리오프닝 이따 한 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카페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볼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 위 구간에서 새로운 박스권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추세가 아주 완만한 상태에서 점점 20일 이평선과 그 다음에 이 지수와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거의 지금은 박스권 하나 정도의 이격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떨어지는 칼날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올라가다가 더 이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할 때, 네, 그런 구간이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자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이 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 속임수 패턴에 걸려서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는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밀리더라도 5일선을 지키고 가려는 지금 성격을 보여주죠. 말 그대로 강아지를 끈에 묶어서 가면은 이제 길게 줄을 풀었다가 또 당기면은 주인한테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5일선이 하나의 이 개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줄로 회귀하고 하는 모습이라 5일선을 타고 가는 증시, 이 5일선이 생명선이다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죠.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요. 삼성전자가 올라야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혹은 5월 달에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그때 지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오늘은 쌍방울 먼저 좀 볼게요. 굉장히 높게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최대 매물대 자리에서 올라서 이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엄청났죠. 종목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초반부터 거래대금 뭐 600억이 터지면서 재돌파하는 흐름에 강했죠. 본다라고 했으면은 광림하고 쌍방울 둘 중에 본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광림을, 매매로 본다면은 광림을 이런 돌파자리 혹은 돌파 이후에 이 자리 지지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됐고, 그 이후에는 안 보는 게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광림이 이러다 보니 남선 알루미늄이 또 시가 고가 만들고 고가부터 한 번 더 쳤는데요. 저는 이쪽은 아예 둘 다 쳐다도 보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후에 큐캐피탈이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이 힘이 빠질 무렵에 점심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서 이때 저도 소식을 좀 받았어요. 유료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5천억 자금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네, 쌍용차 인수 가능성 1위 후보군에 올랐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쪽은 아예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는 잘 만들어 놨고 거래대금도 빵빵 터지면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 기준에 50억 들어오고 70억 들어오고 이 돈 자체가 너무 저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본 기준에서는 많이 터졌는데 제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너무 적게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예 공략을 안 했고요. 자, 대한전선을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이란 종목,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한 차례 하고 사실은 이 눌림에서 몇 차례 더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매매는 안 했었고요. 안 하다가 오늘 이제 회원님들하고 이거는 매매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하고 다른 거 안 했을까라고 보면은,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봉 하나에 돈이 300억짜리죠. 돈에 들어오는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들어왔던 이 JP모건 수급 자체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런 구간에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률 높은 매매가 됩니다.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돌파 구간에서 분할로 잡아서 상단에서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 중에는 대한전선 하나가 뭐 타점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매매 방법이었고, 네, 가장 좋았던 매매
형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이 이제 뭐 여기를 뚫고 갈지 안 뚫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 누구나 봐도 이 구간에 이 갭이 있죠. 최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2090원. 네, 2090원이 누가 봐도 최대 매물대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잘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종목에 붙어야 이런 자리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에코프로 2차전지 보면 LNF부터 먼저 볼게요. 최근 LNF가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의 누적 수급 한 달치만 보더라도 3천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추세를 강하게 돌려세우고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는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못 올라갔습니다. 사실 에코프로를 들어가서 지금 한참 지금 끌려다녔어요. 사실 이때 들어가서 한참 끌려다니다가 오늘 들어와서 일단은 이 구간이 진통이 좀 있는 자리인데 오늘 들어왔던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돌파가 나왔고요. 돌파가 나왔고 이제 99,000원대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내일부터 이 구간을 갭으로 뛰어서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대응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으로 봤을 때 캐파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에코프로 BM이 LNF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주가의 이 매물대 위치로 봤을 때는 매물에 갇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욕심낼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박스권 돌파 그리고 LNF가 에코프로가 한번 올라올 때 13, 6, 7 단기에 슈팅을 잘 내는 종목이라 단기에 한방 이렇게까지 해서 뭐 11만원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뭐 첨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최근 그나마 2차전지 섹터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네, 조금 네, 나은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등이 굉장히 좋았고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못 올라가죠. 이거는 실적을 이미 저는 선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눌리더라도 눌림에서 매수 대응 안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자 게임주 볼게요. 룽투코리아 저는 오늘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놓친 게 이 투자 경고 관련해서 60%를 넘어왔는데 오늘 딱 고점이 6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 넘기려고 한옥가 남겨놓고 밀어버린 것 같아요. 주식을 밀어버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11,000원 잡아놓고 네, 그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지 하고 하다가 매도 타점을 놓쳐서 어제 물량을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어제 물량을 좀 많이 못 잡아서 이제 어제 예를 들면은 내가 100을 잡았다면 여기서 한 10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0을 더 추가로 산 거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이렇게 러프하게 좀 했고 이 구간에서라도 좀 챙겨도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에 샀던 거고 10,000원에 그다음에 아래 그다음에 거의 최저가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위에 샀던 20을 덜어낸 거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날렸습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날리고 나머지 조금 날린 다음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갔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들어갔던 게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 상승이면 7%니까 이 상승폭이 꽤 크죠. 여기서 여기까지 7%니까 물량을 채워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위안은 삼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한 거다라고 느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서버 확충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예를 들면 이게 음봉 매집의 성격이라면 이 종목은 하방을 열면 안 돼요. 이렇게 열면은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살짝 빠진 다음에 바로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와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상승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쌓이게 된다면은 크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과거 위메이드를 좀 볼게요. 뭐 밀릴 수는 있어요. 네, 밀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상한가 갔다가 눌리더라도 이 기준봉 자체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좀 밀려도 아래로 좀 밀려도 바로 끄집어 올라가는 양봉이 내일 나와줘야 되는 자리고요. 타코미디어라는 종목이 이렇게 음봉으로 됐었죠. 그러더라도 이 중심을 깨지 않고 바로 올라가야 이 관성이 유지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주가가 살아날 것 같고요. 재료 이슈는 괜찮은데 약간의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약간은 좀 남아있는 종목이 뭉투코리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드래곤플라이 피트원 한다라고 해서 오늘까지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보기만 했고요. 당연히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오픈 베타 나왔고 게임 출시했고 그 다음에는 결과죠.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건데 다시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봐요. 많이 밀리면은 조정 시 관심을 갖고 봐볼 생각입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워낙 얘도 끼가 많은 종목이 지금 끄집어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물대가 이런 자리에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을 지켜주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8,000원 라인을 지켜주만 준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이 또한 나쁘지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엔터 섹터가 좀 많이 밀렸어요. YG 엔터가 특히 좀 많이 밀리면서 또 아픔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일단 픽백 나와서 33개국 1위 했다니까 참 기관 외국인 여지없이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종목 많이 밀리면 맥라인들이 있죠. 뭐 내가 분할로 본다라고 하면 또 아래에서 또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전략 수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뭐 종목군들도 많고 사실 보고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요새 너무 빠르고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강한 종목, 그리고 소수의 정말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이 조정을 주는지 계속 기다리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방법으로 좀 천천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그 두 종목 외에 한 두 개 정도 종목에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어서 요즘은 매매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이제 좀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었는데 상한가 바로 조금 아래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높은 구간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는 한 5% 이상 되겠죠. 5% 이상인데 얘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좀 올랐던 종목이라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해성옵틱스 대주주 변경이 있었는데 기존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기업일 겁니다. EID라고 해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회사 굉장히 부실하죠. 굉장한 부실한 기업 회사가 대주주로 있다가 옵트론텍이라는 회사로 대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는 호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해도 추격 매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도 꽤 많죠. 1010원에 들어가서 11% 정도,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4종목 정도 매매를 하고 마쳤던 것 같네요. 자, 내일하고 모레 시장 약간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비 잘 넘기고 나머지 4월달 좋은 흐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